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어 계신 거 스카이조 수학 이정환입니다. 자, 2021학년도 7월 교육청 나형 이어서 주관식 주요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6번부터 볼 거예요. 26번 보시면은 일단 문제에서 확률 변수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럼 보세요. 주머니 속에 1, 2, 3, 4가 각각 적혀 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어요. 이 과정을 2번 반복하고 그러면은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차례로 A, B라 하자. 그럼 A 값도 1, 2, 3, 4로 변하고 B 값도 1, 2, 3, 4로 변하죠. 아까 완성형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시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객관식에서. 자, 거기서는 변수가 3개였지만 여기는 2개였어요. 그쵸?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놨고 그때 이 A마 B의 값을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도 얘기했는데 확률 변수가 나오면 반드시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 값부터 내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6번은 일단 문제에서 확률 변수를 결정해 주었고 그러면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 값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마지막 보니까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 결국은 내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간편 계산법인 뭐 쓰면 될까?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y라는 것 자체가 이 확률 변수 x, 즉 지금 여기에서 정의한 확률 변수 x랑 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굳이 y를 또 구할 필요 없이 자, 그럼 결국 얘는 v에 2x 더하기 1이니 4v x를 구하면 되겠다. 결국 나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만 관찰하면 끝나는 거죠. 그 값이 취할 수 있는 실수 값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a마 b잖아요. 이게 확률 변수 x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것도 1, 2, 3, 4, b가 될 수 있는 것도 얼마? 1, 2, 3, 4. 이산적 변량 2개죠. 그것들을 모두 잘 관찰하고 싶다면은 결국 그 변하는 거를 표로 표현하면은 모든 걸 빠짐없이 중복 없이 잘 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라는 아이디어도 꼭 기억하세요. 이산적이야. 결국 두 개가 변해. 그들의 관찰은 표가 가장 좋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1, 2, 3, 4. 다음 1, 2, 3, 4. 썼어요. 자, 그럼 A 빼기 B 하는 거지. 그럼 A 빼기 B 하면 여기는 빵빵빵빵이지. 그랬을 때 여기에 찍히는 게 여기서 1 빼니까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지. 여기는 차이가 2씩 나니까 2고 2가 될 거고 여기는 3이 되겠지. 여기는 대칭인데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지. 다음에 자,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A-B 값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실수값들을 썼으니 나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은요. 마3부터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다. 결국 마지막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총합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근데 이건 굳이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난 표로 다 뭐 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 써주는 것은 그 확률 변수 x가 이 실수값들을 k라고 놓으면 그 k를 찰 확률 자체가 다 주어진 거 맞죠? 자, 16분의 여긴 1이지. 대칭성 쓰면 16분의 1이야. 여기는 16분의 2야. 16분의 2야. 16분의 3이야. 16분의 3이야. 16분의 4야. 됐니?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뭘 구해야 돼? 자, 분산을 구해서 몇 배 한다? 4배 한다지.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제곱한 것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평균은 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제곱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곱해서 곱하고 다 더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몇 배 한다? 4배 한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10이야. 자, 그럼 보자. 결국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자, 확률 분포표를 너네들이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야. 확률 변수를 딱 결정해 주는 순간 너네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실수값들을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실수값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됐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공식이지 뭐.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뺀다. 그 다음에 평균 구할 수 있다. 표준편차 루트 씌우면 된다. 뭐 모르는 거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률 변수에 대한 이해. 근데 그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뿐이야.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복잡한 상황을 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9월 평가원과 수능을 위해서라도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 주어진 거를 내가 스스로 이해해서 뭘 작성할 수 있다?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볼 수 있다라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9월까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7번입니다. 27문제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 중에 자연수 x의 개수를 새롭게 수열로 정의했고 마지막 그것들에 대한 뭡니까? 합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냥 저게 봤을 때 27번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0부터 시작해서 x가 2의 n 플러스 1까지라고 그냥 제한된 범위죠. 해가. 그치? 막 2의 n 플러스 1 때문에 복잡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부등식 풀 때 부등식의 해 범위를 뭐 했다? 제한했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혹시나 두려운 학생들은 이 범위 내에서 이 해를 구하세요 이거예요. 자, 코사인에 2의 n제곱분의 파이 x.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해를 찾아주세요. 이 얘기가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근데 이 범위 왜 주어졌을까? 봤더니 무슨 함수 나왔어? 코사인 함수 나왔어. 코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야? 주기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해는 무수히 많은 구간들로 나오다 보니 결국 그 주기성 때문에 제한을 해줬다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결국 얘 어차피 숫자니까 주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2의 n 플러스 1이죠. 이만큼 2파이 나와야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주기가 이거구나. 그럼 한 사이클이구나. 얘가 이 코사인의 뭐다? 한 사이클이구나. 그러면 결국 코사인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2의 n 플러스 1이죠. 자, 그래 놓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그래프 그려 놓은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됐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값 해서 결국 나오는 게 작거나 같으니까 이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것에 대해서 내가 코사인 값이 지금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코사인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애를 먼저 구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2분의 1을 경계로 보는 거 맞지? 그러면 결국은 이 값 자체가 2분의 1이니까 그때 1사분면에서 나오는 각이 몇 도야? 3분의 파이지. 그러면 점 대칭성 활용하면은 이 점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점에 대칭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두 개의 합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중점이 2분의 파이려면 너는 합이 얼마여야 돼? 파이여야 되겠죠. 따라서 이만큼 값이 얼마다? 3분의 2파이다.
그러면은 요 지점까지 찾아야 된다라면은 역시 선대칭성 이용하면 얘가 파이죠. 그럼 두 개의 합이 뭐 나오면 된다? 2파이 나오면 중점이 파이니까 너가 3분의 4파이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만큼이,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 없었고, 이에 n제곱 파이 x라고 하는 이 땡그라미가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된다? 3분의 2파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분의 4파이까지다. 내가 궁금한 거는 x, 해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파이, 이거 파이야. 파이를 지워야 돼.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x 값의 범위는 1로 들어가게 되면은 파이 지웠지.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n승을 양변에 곱한 거죠. 그럼 3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곱하기 있을게. 자, 그럼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곱한 거니까 자, 3분의 4 곱하기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서 2의 n 플러스 1로 쓰자. 2의 n 플러스 1, 여기는 2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이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an인데 그게 n에 따라서 여기 범위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거를 수열로 잡아준 거야. 조금 더 투머치하게 설명하면은 그 n이라는 게 이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열로 잡아준 거고 n이 연속적으로 변하면 그걸 함수로 만들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연수인 함수인 결국은 뭐다? 수열로 n에 따라 변한다. 근데 마지막 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의 an을 구했거든. 그러면 결국은 내가 n이 1일 때부터 7일 때까지를 관찰하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n이 1일 때부터 가는 거지 뭐. 자, 1일 때 딱 보니까 3분의 얼마야? 4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1 넣으면은 8이니까 3분의 8까지야.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자연수야. 근데 내가 보는 건 n이 1일 때도 더해야 되고 n이 2일 때도 더해야 되고 n이 쭈르륵 해서 7까지 더해야 돼. 자, 1을 딱 대입한 순간 3분의 얼마야? 8이야. 그래놓고 x고 여기는 3분의 얼마가 될까라고 하면은 이 집어넣으니까 4가 되겠지? 그러니까 16이야. n은 3 집어넣으면 3분의 16부터 시작해서 3분의 32가 되겠지. 여기다가 3 넣은 거니까. 야, 그러면 쭉쭉쭉 가서 n이 7까지를 딱 집어넣었을 때, 즉 여기에서 나오는 자연수의 n의 개수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해서 마지막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돼? a7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7을 딱 집어넣었을 때 3분의, 사실 여긴 필요가 없어. 7 넣으면 얘 8승이지. x 3분의, 자 여기다가 8 딱 7 넣으니까 2의 9승이야. 510이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내가 나오는 자연수 개수, 나오는 개수 보도 되겠지만은 그걸 다 각각 보기 싫으니까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결국 3분의 4부터 시작해서 3분의 512 사이에 있는 것들이 바로 얘가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자연수 x의 개수. 자, 그러면 자연수 x의 개수는 3분의 4니까 몇부터 카운팅이 돼? 2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3분의 510이니까 512를 3으로 나누면 21이고 3, 7에 21이고 자, 뒤에 안 떨어지니까 170점 얼마가 되겠지. 그럼 170까지 카운팅하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170-2 플러스 1개.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169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그냥 코사인 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어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 n에 따라 변화하는 해를 주었고 그걸 수열로 잡아서 마지막 이 시금에 대한 이해를 해서 계산하는 문제였던 거지.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26번, 27번 문항은 기본에 충실해서 풀었으면 아마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2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답 말해줬나? 169라 그랬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fx 플러스 3은 fx다. 세 개씩 반복이 된다. 일단 얘는 주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주기가 3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그럼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 돼요. 일단 주기성과 관련 있는 식이고 사실 3개씩 반복된다 이 정도 느낌이지. 근데 그 안에서 또 반복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것 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엄밀히 얘기한다면은 주기가 3이라고 얘기하는 건 엄밀히는 틀리죠. 왜? 그래프를 관찰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보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를 정적분하라는 것은 이 안에서 주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어 있는 것들을 결국 뭐 하면 된다? 그냥 동시에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부터 26까지 딱 구간의 길이가 얼마지? 27이죠. 그러면 딱 3개씩 쪼갠다라고 하면은 9칸으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3칸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국 계속 복붙될 거니까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말을 분석해서 마이너스 1부터 해서 2까지의 요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이 fx가 뭐 주기가 3이든 뭐든 이 3개씩 반복되니까 거기에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못 푼 학생들은 여기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소가 되도록 한다. 결국 주기성은 맨 마지막에 있는 정적분의 계산값을 좀 더 편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온 발문 같고 결국 이 문제에서의 시작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면서 f의 x 플러스 3이 모든 실수에게 성립한다. 일단 여기까지는 파악이 됐어.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지. 바로 그게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들어갔을 때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fx고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잘 보세요. 너가 구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죠. 근데 방금 얘기했어. 구간의 길이가 얼마라고? 27이라고. 이만큼이 27이야. 요걸 착안한다면은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2까지 fx dx에 대해서 알아낸 후에 9배 한다. 왜? 네 구간의 길이가 얼마니까? 3이니까. 자, 그럼 잘 봐. 이 값이 뭐가 되도록 해라? 최소. 뭐야, 이거 뒤에 어디 갔어? 이 값이 뭐가 되도록 해라? 최소. 그럼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됩니까?를 이제 너가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관찰하는 건 이 함수거든? 근데 여기 제곱이야. 이게 제곱이야.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내가 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내야 돼. 근데 이 함수는 어떤 앤 거냐면은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걸 막 다 전개하지 말고. 야, 이거를 전개하는 건 최악이야. 알겠어? 전개하는 게 아니라 결국 fx에 대해서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함수를 뭐해라? 결정하라는 얘기야. 아, 결국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너는 이 함수를 뭐 하세요? 결정하세요. 그래야 저 발문에 맞아 떨어져. 이 값을 구하세요. 그쵸? 단 하나의 값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최소가 되도록 저 함수 f에서 결정하나 했으니까 여기에서 봐봐. 마일부터 2까지거든? 그럼 물론 전개를 하는 건 좀 아니고 여기 있는 함수는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 함수하고 더해진 것을 제곱해서 결국 마일부터 2까지 결국 정적분한 거잖아. 그치? 마일부터 2까지. 야, 그럼 마일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 건데 이거 나도 깜짝 놀랐어. 거의 뭐지? 잠깐만. 마일부터 2까지. 그치? 잠깐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 fx를 결정시켜야 돼. 근데 잘 봐. 제곱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제곱한 거야. 이 값들을. 함수 값들을. 그치? 그럼 이 값들은 전부 다 어떨까? 그러니까 이 통째로 이 함수를 관찰했을 때 이 제곱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만큼을 관찰했을 때는 이 함수들은요. 치역이요.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시작이지. 최소가 된다? 마일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이 값이 최소가 된다고? 숫자인데? 이 함수를 결정시키라고? 근데 옆에 상세적으로 나온 이 함수는 어쨌든 이 같은 x들이 여기 들어가면서 이런 x가 여기 들어가면서 볼 거 아니야? 근데 몰라. 그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는. 근데 fx 모르니까 얘가 제곱됐잖아? 그러면 이만큼을 아까도 객관식이 되겠는데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바라본다면 이 값의 치역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치? 왜 이걸 봐야 돼, 선생님? 너네들이 함수를 볼 때 정적분에서 기하적인 의미 자체가 부호를 갖는 넓이잖아. 그럼 최소가 되려면 음수가 되고 싶은데 음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먼저 착안하시고, 그럼 이제 fx를 구하셔야 될 텐데 그 fx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얘가 해주는 거는, 그러면 0보다 큰 거 같으니까 얘가 결정이 안 된 거잖아. 결정을 시켜주는 거잖아. 뭐가 되도록 계속 유도하면 될까? 그래, 0이 되도록. 얘가 이런 거야. 야, 최대한 이 값이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2 요 범위에 따라서 최대한 이 값 있잖아. 이 값. 이 값이 이 값이 이 함수 값이 치역이 대응되는 값이 최대한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만드는 fx가 된다면 굿 이거잖아.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돼. fx가 x축보다 다 위쪽에 있거나 x축에서 만나도 돼. 근데 아래쪽에 내려가면 안 돼. 이것만 명심해서 이걸 만드는 거야. 그래야 최소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이 함수를 갖다가 보시면 되겠지. 왜? 이 값을 제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추론.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이렇게 된 우함수야.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거로부터 내가 상대적으로 y equal fx를 갖다가 쓸 거야. 어떻게 되도록? 최대한 0이 되도록 만드는 fx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게 될까요? 자, 봐봐. 내가 보는 건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 2는 여기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마일부터 1까지의 값은 어차피 이만큼이니까 음수지. 그러면 이 값은 음수값으로 대응이 될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들을 넣으면 이 값들은 전부 다 음수인 거야. 그러면 0으로 만들려면 이 음수만큼을 얘가 가져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fx가 어때 주면 될까? 이렇게 되면 되지. 딱 대칭이게. 요 점과 요 점이. 그러면 같은 마일에 대해서도 빵. 같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도 이 값이 여기에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 값은 빵으로 만들어져. 그러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될까? 그냥 빵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최소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이 식이 누구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가. 그런 다음에 이쪽 있잖아? 이까지 관찰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여긴 다 양수인 거야. 그치? 그러면 1부터 2까지 x들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 값들은 전부 다 양수야. 그럼 얘를 빵으로 만들어주려면 fx가 선생님 이렇게 돼서 얘도 대칭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긴 음수니까 이렇게 같은 x들마다 이 값이 0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fx가 음수가 될 수가 없다고. fx가 음수가 될 수가 없다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가 없다고. 뭐야? 그러면은 얘를 상쇄시킬 수는 없네? 그럼 fx는 어떻게 되면 될까? 얘를 더 늘려주면 안 돼? 그치? 더해지는 거잖아.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그치? 빵으로 유지해주면 되는 거야. 넌 넓이에 영향 미치지 마. 어차피 얘는 이거 가져야 돼. 왜? 내가 갖고 있는 제한 조건이 이거라서.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만나야 돼. 접해야 돼. 이거밖에 안 돼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영어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 2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fx가 결국 이 모양을 한 사이클로 해서 이런 게 몇 개 반복되는 거야? 9개 반복되는 거야. 그러한 넓이를 구하랬어. 자, 2차 함수야. 넓이 공식 사용. 6분의 마이너스 1에 1마 마일에 몇 제곱? 세제곱. 그러면은 얘는 6분의 1에 2가 3개인 거지. 거기다가 몇 배 해라? 9배 해라.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3, 뭐야 똑같은 색깔이네? 그러면 3이니까 3, 3은 9 해서 6이 12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자, 이 문제를 보셨을 때 결국 오늘 그 아까 시작했던 객관식 14번 문제 있잖아. fx 더하기 f-x, f의 마이너스 x. 그것도 함수의 특징이고 이것도 함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치, 이 함수에 대해서 이게 최소가 된다. 결국은 이만큼 하나의 함수를 통째로 본다? 아, 그러면은 이 값은 함수잖아? 어쨌든 이것도 그냥 제곱의 함수야. 조금 더 말하면 그냥 막 복잡한 함수야. 왜? 합성돼 있으니까. 근데 이 그래프 그린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이걸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어느 최소가 될 수 있지? 그래, 이 값들이 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최대한 최소겠지? 근데 아래쪽에 있을 수가 없잖아. 왜? 제곱이니까. 그럼 0보다 큰 것 같은데 다 0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아,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했는데 fx가 뭐가 있는 거야?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옆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일 때는 fx가 적절히 이 함수값을 똑같이 맞춰주면서 0이 될 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 때에는 음수가 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나는 0으로 있을게. 넓이를 넓혀주면 안 돼. 왜? 최소가 돼야 하니까 라고 해석했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해결력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넓이 공식을 굳이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얘들아, 쓰자. 2차 함수는 넓이 공식 써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은 흰 공 2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3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 한다. 자, 이번은 이제 이것도 기출 소재 반복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선생님이 6월 평가 끝나고도 얘기했었어요. 결국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랑 확률 문제는 다 뭐로 풀어라? 주관식으로 연습해라. 자, 그러면 하셨나?
봐봐. 자, 그때 흰 공을 받은 학생은 흰 공에 대해서 받은 학생들한테 또 제한이 걸리나 봐요. 그때 빨간 공과 검은 공도 반드시 각각 1개 이상 받으셔야 하고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근데 단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자, 공을 하나도 받지 못한 학생은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공은 하나씩은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은 당연히 케이스 분류 하셔야겠지? 자, 보세요. 흰 공이 몇 개 있어요? 2개. 빨간 공이 3개. 검은 공이 3개. 그리고 3사람이 있다고 했어. 근데 이 문제 보니까 제한 조건이 일단 흰 공에 걸려 있고, 또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된대.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대요. 그럼 전부 다 하나씩은 적어도 하나 받으셔야 한다는 이 제한 조건까지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나 같으면 이제 흰 공을 받았을 때의 제한 조건부터 해설을 먼저 시킵시다. 그럼 흰 공이 2개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몰빵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2사람한테 나눠서 하나씩 줄 수 있겠지? 케이스는 2가지로 일단 분류가 되죠. 자, 첫 번째 케이스. 결국 흰 공을 한 사람만 받는다. 그러면 한 사람 받을 사람 정합시다. 3명 중에 누가 흰 공 받을래?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그 이후의 상황은 동등합니다. 고의 법칙.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 한 가지를 씁시다. 그게 A라고 하자. 그럼 너가 몰빵이야. 그럼 몰빵이니까 흰 공을 여기서 2개를 받은 순간 흰 공을 받은 학생은 무조건 검은 공과 빨간 공을 하나씩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검은 공하고 결국 여기다 빨간 공을 무조건 받은 거야. 그럼 남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남은 것들에 대한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선생님이 한 행위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야.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것들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 남은 것들은 내가 빨간색 몇 개랑 2개랑 그 다음에 파란색, 검은 색깔 2개야. 하나씩 줬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B하고 C는 적어도 하나씩 받아가면서 조건만 만족하면 끝나는 거야.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불리면 안 돼. 선생님, 어차피 하나씩 받아야 돼. 지금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봐봐. 이러시면 안 돼. B하고 C한테요. 어차피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빨간색 일단 하나를 주고요. 여기도 빨간색 일단 하나를 주고 시작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빠져서 되는 거죠. 왜? 빨간색을 다 주고 검은색 하나씩 주는 경우를 못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 분류가 또 제한 조건이 너무나 심하게 걸려 있고, 그래서 우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결국 이런 얘기지. 빨간색 2개랑 검은색 2개를 누가 몇 개 받을 때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어쨌든 저 4개를 무조건 줄 거 아니야. 저 A, B, C라는 저 3사람한테. 맞지? 그럼 주게 되면은 꼭 A가 못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저거를 중복조합의 수를 사용해가지고 배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못 받는 학생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만 빼주면 되거든요. 그쵸? 못 받는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일단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케이스로 귀찮으니까 너를 이 3사람한테 중복 허락해서 주자. 그러면 빨간색 2개부터 먼저 줘봅시다. EH3 서로 다른 2개를 중복 허락해서 아니지. 이게 왜 EH3이야? 서로 다른 3사람을 중복 허락해서 2번 뽑자. 그 2번 뽑힌 애한테 빨간 거 주자. 그럼 3H2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검은색도 독립적으로 역시 3사람 중복 허락해서 2번 뽑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어떤 경우냐면은 그게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야. 잘 봐. 선생님, 이 중에는 이 경우의 수에는요. 총 몇 가지죠? 4C니까 36가지죠. 그러면 선생님 이 경우에는요. A한테 몰빵한 경우도 있고 AB한테 몰빵한 경우도 있고 AC한테 몰빵한 경우도 있고 BC한테 몰빵한 경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또 각각 지기가 싫은 거야. 그럼 이렇게 세면 돼. B만 못 받았다. C만 못 받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B나 C 중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못 받으면은 남 빼줘야 돼.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케이스 분류가 귀찮았어.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야. 이게 바로 잘 봐야 돼. A, B가 못 받았다야. 근데 이러지 말라고. 봐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 B는 받음. 너 못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못 받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냥 B 못 받으면은 빼야 돼. C 못 받으면 빼야 돼. 그치? 근데 잘 봐. 일단 써놓고 봅시다. 이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B를 못 받았어. 그럼 B가 못 받았으면은 얘는 아예 제거시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C랑 A한테만 받은 거지. 그치? 그러면 C하고 A한테만 주는 거야. 그럼 C하고 A한테만 주는데 그 C하고 A한테 주니까 EH 2가 되겠지. 빨간색 두 개를 A하고 C한테만 주는 거. 그리고 EH2가 되겠지. 알아. 나도 알아. 뭐? 이거 선생님 이거 다 A한테만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둘 다 안 세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확한 거는 일단 B 못 받음이야. B 못 받는 집합을 이렇게 표시할게. 그 다음에 봐. C 못 받음도 똑같지. EH2 곱하기 EH2지. 아 선생님 그런데 이거 못 받음 하면은 이거 두 개로 한 건 알겠는데 거기서 A만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명확한 거는 C는 못 받는 거야. 그래서 C 못 받음을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해 볼게. 그럼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경우가 뭘까? B, C 둘 다 못 받음. 그 니네들이 셌던 얘네들의 교집합 둘 다 못 받음이 여기도 세지고 여기도 세졌는데 원래 그것도 빼는 게 맞지만 이만큼을 내가 따로 셌고 이만큼을 따로 셌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겹쳐졌고 그래서 한 번만 뭐 해주면 될까? 빼주면 돼. 이 부분을. 이게 바로 포함 배제 원리야. NA 더하기 NB 빼기 NA 더B. 이건 언제 쓰고 싶다? 너네들이 방금 B는 못 받고 C는 받는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분류하잖아. B를 못 받는 집합을 이렇게, C를 못 받는 집합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걸 케이스 분류한다고 치면은 1번 파티션, 2번 파티션, 3번 파티션 해가지고 다 케이스 분류해서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여기는 B는 못 받는데 B는 못 받. 근데 C는 받아. 여기는 B도 못 받아, C도 못 받아. 여기는 B는 받아, C는 못 받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경우를 세는데 제한, 나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아이씨 그냥 생각하지 마. 이거자. 이게 포함 배제야. 그래서 B만 생각하자. B 못 받아. C 못 받아. 이것만 명확하게 하는데 둘 다 못 받는 게 두세 주는구나. 그걸 따로 빼는 거지. 자, 역시 마찬가지야. 이 아이디어는 역시 가형시험지에 29번 가형시험지에 29번 문제 있지. 그거 꼭 풀어봐. 그리고 해석하기 꼭 봐봐. 알겠지? 가형 29번이랑 풀어봐야 돼. 이거 끝나고. 먼저 풀어보고 알겠지? 자, 그래서 더하기 빼줘야지.
선생님 뭘 빼줘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두 번 세진 거. 둘 다 못 받음. 몰빵 한 가지. 이거. 됐어요? 그래서 한 명 못 받으면 끝난 거야. 그럼 몇 가지니? 라고 했을 때 3 곱하기 36 빼기 이거 처리해주면 얼마니? 2H2니까 3C2죠. 3, 3은 9, 9니까 8이가 17이 되겠다. 그래서 3 곱하기 36에서 17 빼니까 19가 되죠. 3, 9, 27에 57가지. 첫 번째 케이스가 57가지야. 그럼 두 번째 흰 공 이제 두 사람. 그러면 A, B, C야. 똑같이 가자.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흰 공 받을 사람 결정하자. 3C2가지. 그게 얘라고 가정해. 그래도 무방해. 자, 그러고 나면 얘네들은 반드시 검은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씩 받아야 되고 빨간색 한 개, 빨간색 한 개씩 받아야 돼. 이러한 지금까지의 행동도 한 가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은 남은 것들에 대한 처리야. 그럼 남은 게 누구냐면은요. 검은색 몇 개 남았어? 한 개. 빨간색도 몇 개 남았어? 한 개. 그리고 C는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럼 얘도요. 선생님 그냥 직접 세도 돼 사실. C한테 이걸 주는 경우. 그지? C한테 이걸 주는 경우, 얘를 주는 경우라고 세도 되고 아니면 지금 푼 방식대로 풀어보면 결국 이 검은색 하나랑 빨간색 하나를 주자 이거지. 그러면은 검은색 하나를 주는 방법은 세 가지. 빨간색 하나 주는 것도 세 가지. 그치? 뭘 빼야 될까? 이 검은색과 빨간색이 C한테 오지 않는 경우. 그치? 그러면 C를 제외시켜. 그러면 여기다가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얘는 더 이상 겹치는 게 없지. 자, 그래서 3 곱하기 9-4니까 5 해서 몇 가지다? 15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57하고 15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72가지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72가지인데, 자, 그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케이스 분류하다가 최대한 서로 소이게 배반 사건이게 분류를 하기 시작하겠지. 근데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 포함 배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하기 쉬우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다시 또 하나 그것만 바라본 다음에 뒤에 겹치는 게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미 이건 6월 평가원에서 너네들이 경험했던 문제야. 3344. 3344. 1, 2, 3, 4가 들어있는 공이 있고 3, 3, 2, 3, 4, 5, 6이 들어있는 공이 있는데 거기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1, 2, 3, 4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3, 4, 5, 6이었어. 근데 거기에서 같은 숫자의 카드가 뽑힐 때 그 수가 검은색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던 문제 있었어. 그 문제에서 똑같은 아이디어로 풀었단 말이야. 그리고 경우의 수는 사고방식 싸움이고 그 사고방식에서 케이스 분류하고 그게 안 되면 물론 이게 힘들면 여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 그치? 전체는 구하기 쉬우니까 여기를 빼는. 그게 아니고 또 뭐로 볼 수도 있다고? 포함 배제로 볼 수도 있다. 요거에서 좀 공부하고 반드시 가형 29번을 풀어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선생님은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이제 30번 문제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이제 막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집중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t가 6-3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예요? 저 t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의 시작은 이거부터 이해하는 거야. 잘 봐. 자, t가
6 마이너스 3 루트 2예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사실 무리수로 나오다 보니까 뭐 얼마 정도일까? 사실 이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면은 자, 6 마이너스 루트의 18이에요.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루트 18이 4보다 크고 5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18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5하고 마 4하고 어쨌든 이 사이에 있게 되고 6을 더하게 되면은 1보다는 커요. 그쵸? 자, 그래 놓고 6마 3 루트 2니까 2보다는 작아. 어쨌든 얘는 1. 얼마 정도 되는 그러한 범위 내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제한시켰을까? 자, 그래 놓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하면서 구간에 따라 정의가 돼 있죠. 자,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2차 함수야. 3x제곱 플러스 t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에 자 플러스 tx야. 이렇게 두 개의 2차 함수가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 정도를 이제 그리지 않고도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객관식 풀 때에도 이 함수의 특징 뭡니까? 얘하고 얘 관계 뭡니까? 라고 리딩했듯이, 자, 이 두 관계의 식 자체가 그냥 막 주어진 것 같진 않잖아.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서도 느낄 수 있어. 근데 그 전에 좀 느껴보면은 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다가 역시 마이너스 x를 딱 찔러봐. 응? 아니면 나 마이너스 x를 찔러봐. 잘 모르겠니?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느껴져도 괜찮아. 괜찮아. 왜? 그래프를 그려볼 거니까. 그치? 그려야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야. 뭐냐면 실수 K의 최소 값이 누구다? GT다 이거야.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그치? 그럼 최소값 함수가 누가 되는 거야? GT라는 거야. 근데 얘는 뭐에 따라 변한다? t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 k의 최소값은 계속 변할 거니까 함수로 만들어줬지. 그러면 사실 지금 t라는 것의 범위 자체가 이렇잖아. t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1점 얼마 그러니까 1점 얼마인 이 숫자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이 모든 t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세요 라고 준 발문이잖아. 여기까지 읽으면? 그러면 사실 이게 자연수가 아니잖아. 수열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나열해봐서 규칙할 수 있겠지만 이 연속적인 변량들을 다 언제 다 관찰을 해? 불가능이죠.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이 t라는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gt 함수의 정의역이 지금 제한되어 있긴 한데 지금 이 gt라는 함수를 모든 t에 따라서 다 관찰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냐.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하니까 무엇을 잡아야 하냐면요.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경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요? 이걸 잡는 기준이 있나요? 자, 그 함수의 특징. 그 다음에 경계값. 그러니까 부등식일 때 어떤 경계에 있는 값. 또는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해 봤을 때 좀 편한 숫자들. 다시 말하면 자연수 또는 정수. 이런 것들을 넣어 보면서 이 값들에서 답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이것들에 의해서 경계라는 게 뭐야? 그걸 딱 기준을 잡으란 얘기야. 이걸 기준 뭐야? 학교에서 이런 거잖아. 다 모여 이러면은
너 기준 이러면 기준 이러고 뒤에 쫙 주시잖아, 그렇지? 그렇죠. 기준을 잡아놓고 그 양옆을 뭐 한다? 관찰한다야. 어떤 이 중에 기준이 되는 t가 설정이 되는데 선생님 그럼 한 마디가 다른가요? 다 비슷해요. 왜? 그거는 막 잡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경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게 막 기상천외하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경계가 몇 개 될지 몰라. 뭐 2개 될 수도 있고 1개 될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 다른 거야. 얘를 기준으로 이쪽을 관찰하고 이쪽을 관찰한다. 만약에 그게 2개야. 그럼 이쪽 관찰하고 이쪽 관찰하고 이쪽을 관찰한다. 이게 이산적인 변량의 변함에 따라서 내가 어떤 관찰할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딱 섰다면은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자. 그 K가 이렇게 됐을 때 이 함수는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을 갖고요. 이 구간에서 이 함수는요.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그때 뭘 구하는 거냐? 이 GT라는 게 지금 방금 우리가 해석해야 할 최소값 함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적분하래. 근데 적분 구간이 2부터 4까지야. 그럼 사실 이 모든 t를 관찰하라는 것도 아니었던 거야. 결국은 너네한테 이 t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1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t인데 난 이 중에서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볼 거야? 4까지 볼 거란 얘기야. 왜? 구하는 게 4까지니까. 여기 있는 t들만 관찰해도 충분히 이 문제를 냈을 때, 출제자가 냈을 때 야, 충분하게 이 문제에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다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럼 무슨 말이냐? 아까 내가 말한 이 경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2일 때, 4일 때를 포인트를 잡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함수의 특징을 아직 못 봤잖아. 그렇지? 그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만 관찰해서 내가 GT라는 식을 작성하면 마지막 적분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야겠지. 자, 여러분들이 쉬운 4점이나 3점짜리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끝까지 안 보고 이제 내가 딱 짚고 들어갔을 때 풀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준킬러나 킬러 문항들은 끝까지 문제를 보고 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푸는 게 맞아요. 그럼 난 지금부터 이 함수를 관찰해야 돼. 근데 이 함수가 일단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x보다 작을 때에는 아래로 불러긴 함수야. 자, 이 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야? 대칭성. 선대칭성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고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t야. 여기가 제로가 되겠지? 그럼 대칭축은 마이너스 6분의 t가 되는 거지. 다음, 0보다 클 때에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야. 그러면 결국 이 함수는 결국 이렇게 들어가서 0 들어 3분의 t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기가 6분의 t가 되고 여기가 그다음에 3분의 t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fx야. 자, 이 함수는 이렇게 원래 구간에 따라 정의됐던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해서 각각을 봤을 때는 선대칭성이야. 왜? 2차 함수니까. 그치? 자, 그래 놓고서 이 점에 대해서 본다면 얘 180도 됐을 때 얘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전체를 아울러 봤을 때는 원점 대칭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3차 함수로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2차 함수로 준 이유는 선대칭성. 이게 좀 더 강조된 거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딱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t값이 지금 이 사이에 어떤 값인지 나도 몰라. 그럼 2부터 4까지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t들을 어떻게 다 관찰을 하겠어? 자, 그런 상태에서 가족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k-1부터 k까지 이 구간 내에서 함수 fx의 무슨 값? 가장 큰 값.
최대값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오른쪽 끝에서 만들어진다야. 여기서 최대값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요. 그 K부터 연속해서요. 또 K 플러스 1을 잡으시면은요. 그 함수 f의 최소값은요. 역시 또 오른쪽 끝에서 만들어져요.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짜증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여기가 K가 변해요. 항상 아까도 객관식 얘기했지만 변하는 걸 관찰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느낌이야. K는 그냥 너네들이 막 설정해도 돼. 근데 이 구간의 길이는 불변하잖아. 항상 불변량을 관찰하지. 그러면 그 구간의 길이는 항상 얼마로 일정하다? 1로 일정하다. 구간의 길이가 항상 뭐로 일정하다고? 1로. 구간의 길이가 딱 1로 일정하다야. 그렇게만 잘 잡아주면 돼.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K를 여기 딱 잡았어. 1이 되도록 잡으면 K 플러스 1이고 1이 되도록 잡으면 K 플러스 1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 K를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그게 경계되는 연습이야. 그거는 막 설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거야. 그 함수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함수를 세팅한 거야. 이 문제에서. 괜히 엄한 함수를 세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 오케이? 다시 중요한 거 첫 번째 뭐야? 구간에 변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K가 어디 있는데 모르죠. 근데 그 K의 최소값만 관찰하면 되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거. 그 구간의 길이 1인 거. 이건 변하지 않아. 그 구간의 1이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T가 결정 안 되다 보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모른다는 거지. 이만큼의 길이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잘 봐. 그럼 첫 번째 세팅이 이거야. 구간의 길이가 1이잖아. 지금 경계전 연습하는 거야. 그 사고방식이 구간의 길이 1이잖아. 그럼 1이라는 길이가 도대체 없잖아. 아니 이 좌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아 이만큼의 길이가 3이구나. 그럼 이만큼 폭이 3이니까 1이라는 길이는 이거보다 좁겠구나. 이런 어떤 기준이 없어. 왜? T가 변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만 관찰하면 되는데 이게 변하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이 T값에 대해서 경계를 잘 잡으면 되겠네요. 자, 구간의 길이가 얼마라고? 1이야. 그럼 그 1 때문에 필요한 거 맞지?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 보는 거야. 여기에서 이 함수만 관찰했을 때나 이 함수 원점 대칭이 극소 극대 여기를 관찰했을 때나 아니면 이 함수 여기를 관찰했을 때 이 값들에 대해서 구간의 길이가 1 되는 걸 잡고 싶다며. 그럼 먼저 내가 선 대칭성에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3분의 t지. 그랬을 때 요 3분의 t 0 있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1일 때가 될 수 있나? 그런 t가 있나? 봤더니 2부터 4까지 될 수 있거든. 그럼 t가 3이면 딱 이 길이가 얼마가 돼? 1이 돼. 대칭성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작도가 되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만큼 길이도 1, 이만큼 길이도 1, 이만큼 길이도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내가 t가 결국 3일 때가 구간의 길이 1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거를 잡아주는 경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t가 3일 때를 일단 기준 잡아서 조금 관찰해서 그 좌우를 좀 보겠다. 그러면 t가 3이면 잘 봐. t가 3일 때 뭐가 기준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t가 3일 때. 자, 이건 t가 3일 때를 경계로 딱 잡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역시 얼마야? 1이야. 약간 자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1이라는 길이를 여기서 t가 변하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넓어졌다가 이 t가 변함에 따라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그 자 같은 데가 필요해. 측정하는 자. 그래서 그거를 딱 경계값 잡은 거야. 자연수로 잡은 게 아니라 이 구간의 길이가 1 되도록 잡은 거지 얘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2차 함수의 대칭성이기도 하고
그치? 그러면 이제 봐봐. t가 3을 경계로 해서 2하고 3 사이를 관찰해보면 되잖아. 그럼 만약에 2하고 어떤 t가 3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야? 그러면 t가 딱 3일 때가 이 구간의 길이가 1이라며. 그러면 2하고 3 사이면 얘보다 작아지니까 이게 길이가 1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거보다 1이 되려면 이 밑으로 내려와야 구간의 길이가 1 되는 측정이 얘보다 아래쪽에 존재하겠지. 다시 t가 3일 때 이 길이가 얼마로서 기준이 잡아진다고? 1로서 기준이 잡아져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런 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t가 2하고 3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경계로 해서 이 t가 작아지고 있잖아, 얘보다. 그러면 이 길이는 좁아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t가 3일 때보다 이 길이가 짧아지니까 이 길이는 1이 안 되잖아. 1보다 조금 더 부족하겠지. 그럼 1이 되는 건 그 밑에 존재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1이 되는 그 좌측정을 해봤어.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를 1이라고 내가 주장을 했어. 무조건 존재할 거 아니야. 이거보다 밑에 쪽에. 또는 이 위에 쪽에. 대칭이니까 이렇게. 1이 되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잘 봐야 돼. 집중. 자, 1이 되게 세팅을 했어. 그랬을 때 이 구간의 길이가 딱 1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내가 혹시나 K를 설정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잘 봐. 내가 만약에 여기를 K로 설정을 했어. 그러면 K 플러스 1이 이쪽에 만들어지겠지? 구간의 길이가 딱 1이니까. 얘를 딱 경계로 먼저 관찰해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 모순이 없나? 안 되네. 선생님, K가 꼭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되잖아요. 아니, 경계부터 확인을 하라고. 잘 쟀으니까. 그리고 움직이면 되잖아, K를. 그런 걸 관찰하는 게 실수 변량들을 관찰하는 거라고. 자연수는 직접 대입해 오는 거고. 그럼 봐. 했어.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왜? 극대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럼 또 1이 기준인 건 여기에 있어. 그럼 이번에 여기를 내가 K-1로 잡았어. K-1 왼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만큼 값을 K 플러스 K로 잡았어. 그러면은 오른쪽 끝에서 무조건 뭐가 만들어야 돼? 최대값이 만들어줘야 돼. 아 잠깐만, 선생님 틀렸어. 미안해. 다시 K부터 K 플러스 1까지는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이 나오니? 미안해. 나오지? 쏘리. 자, 잊어버려봐. 이거. 다시. 여기부터 다시. 재생. 자, 여기야. 그러면 K 플러스 1이야. 요 구간에서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이 나오니? 이 구간 안에서? 나오지. 그럼 봐. K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K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그럼 잘 봐. 기준이 이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길이는 1보다 어때? 짧지. 그러면 K-1은 어쨌든 간에 얘보다 어느 쪽으로 올라가? 위쪽으로 올라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K-1은 이쪽에 생겨버려. 얘가 K 플러스 1, 여기가 K2일 때 또 대칭성, 그 함수의 특징을 딱 잡아서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각의 이 길이가 1보다 작아. 왜? 그 1의 기준은 여기에 있거든. 자 같은 역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K-1은 이 위쪽에 잡혀. 얘보단 위쪽에 잡혀. 정확히는 측정할 수 없으나.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이 값에서 이렇게 K-1에서 얘보다 위쪽에 잡히는 K-1에서 K까지를 관찰했을 때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는데 왼쪽 끝에서 만들어지니까 NO. 이런 경우 안 됨이야. 그래서 여기를 K로 설정했을 때는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1이 되는 경계가 어디야? 여기야.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이런 경우는 내가 여기를 K로 잡았어. 그러면 여기 지점은 K 마이너스로 잡았어. 그럼 K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구간에서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 만들어지니?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k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역시 또 마찬가지야. 대칭성 이용 딱 해주면은 이 길이는 얘들아 이만큼의 길이 1이었으니까 1보다 어때? 작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오른쪽에 뭐가 잡혀야 돼? k 플러스 1이 잡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데에서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 나오니? 네. 왜? 얘보다요 무조건 아래쪽에 찍혀요. 왜요? 대칭성 이용하면요 이 길이는 무조건 1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 구간에 1로 일정하니까 아래로 더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판단. 그러면 이런 K는 될 수 있는 거네? 라고 잡는 거야. 여기를 K마일로 잡았더니 된다?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선생님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선생님 말하시는 거는 다 납득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K를 딱 K말 잡고 1이 되는 걸 잡았을 때 여기를 K라고 잡아버리면 이거는 이 문제 조건에 만족해요. 근데 선생님 이 K가 진짜 최소예요? 거의 답이겠지만 이제 주변을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이 K를 이게 최소니까 이쪽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어. 얘를 이쪽으로만 움직여보면 돼. 지금 내가 K를 확정지은 얘를 최소인지 보려면 얘가 최소가 아니라 가정해보자. 그러면 최소가 아니라면은 얘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럼 얘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겠지?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게 최소인 K다 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무조건 K마 1이 여기 찍히고 K가 이렇게 찍혀야만 되는군요 라고 해서 K 최소값은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야, 그러면 잘 봐.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요, T가요 선생님이 3을 경계로 잡은 건지 알겠는데 이 사이에서 모든 일이 그렇게 벌어지나요? 그럼 그것도 이제 판단해봐. 이게 내가 처음에 1일 때로 구간 잡았지. T가 3일 때. 근데 2하고 3 사이면 무조건 얘는 1보다 작은 구간의 길이니까 이 밑에 찍혀. 그게 이 위에 찍히든 이 밑에 찍히든 여기에 찍히든 여기에 찍히든 뭔 상관? 똑같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 니네들은 자를 잴 텐데.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때는요. 그 실수 K값이 바로 GT라고 했는데요. 그 K값을 구하려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K마일을요. 이 함수에 집어넣은 값과 그 다음에 K를요. 이 보라색에 집어넣은 거 같아야 돼요. K마일을 왼쪽에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3에 K-1에다가 제곱 더하기 T에다가 K-1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다 넣은 함수 값이랑요. 이게 같아져야 돼요.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랑 뭐랑 같다? K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과 같다. 0보다 큰 함수. 그래서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TK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K 집중해 봅시다. 자, 여기 TK랑 여기 TK 사라지죠. 그러면서 정리해보면 3K 제곱 마이너스 3은 6K 맞나? 마이너스 2K, 6K. 자, 플러스 3, 6K라니까. 자, K 플러스 3,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3K 제곱이다. 그러면 6K 제곱이고 마이너스 6K이고 플러스 3마 T다는 빵이다. 결국 뭐라고 했어 아까? 실수 K의 최소값이 GT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K를 구해야겠지? 그게 GT니까. 언제? T가 이 범위에 있을 때. 그러면 그 K를 구할 때에는 어쩔 수 없네. 근해공식 써야지 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 2하고 3 사이일 때요. GT라는 이 함수는요.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K값이 두 개는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맞아. 하나야.
그럼 하나를 커트해야 돼. 6에다가 3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9. 그리고 계산해 봅시다. 9 마이너스 18 플러스 6t야. 그러면 6t 들어가고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K가 잡히는 거는 이 대칭축 바다는 오른쪽에 잡히고 얘랑 비교할 수 있는 L을 가져오면 돼. 그러면 그게 여기에 있는 대칭축 6분의 T 있잖아? 6분의 T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잘 봐. 이만큼의 T 범위 내에서 얘가 더 왼쪽에 위치해야 되는 건 맞잖아. 자, 봐봐. 그러면 T가 2하고 3 사이잖아. 그럼 2하고 3 사이에서 그 T에 대해서 얘가 더 왼쪽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은 똑같은 T를 넣어봐. 똑같은 T를 넣어봤을 때 이게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냥 이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를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3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5 이런 것도 있지만 봐봐. 지금 문제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데 3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여기가 2가 됐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 맞지?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 자, T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2를 집어넣으면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를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9니까 3이야. 얘는 6분의 2야. 3뿔 루트 3은 2보다 어때? 커. 그럼 이쪽으로 부동화 벌어지니까 모순이지. 따라서 초이스하는 방법은 6의 3 마이너스 이거야. 그래서 이때는요.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의 6t 마이너스 9라는 함수로 구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요. 3을 또 경계로 잡아서 네가 이제 t가 3보다 클 때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좀 더 쉬워질 거야. 왜? 한번 해봤으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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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축, 여기.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t,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t, 0, 6분의 t, 여기가 3분의 t야. 아까 t가 3일 때 이 자가 1이었어. 이 자가 1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t가 3보다 클 때야. 크다는 얘기는 이 3분의 t에서 이 t가 3보다 커져. 그럼 이 길이가 1보다 어때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럼 1이라는 그 자는 대칭성 고려해서 위쪽으로 올려야 그 1이라는 길이가 만들어지겠지. 2분의 1, 2분의 1 되면서 이 길이가 1이야. 물론 밑에 쪽에도 이만큼이 t가 3일 때가 딱 그 자 경계 1이지.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3보다 크니까 1인 게 존재할 거고 이것도 x축의 대칭인 거야. 그러면 이 값이 1인 거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또 해보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요. 제가 여기를요. k-1로 잡았어요. 그리고요. 여기를요. k로 잡았을 때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 나오니? 네. 그러면은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또 이제 k 플러스 1을 작도해야 되지. 근데 k 플러스 1을 작도하게 되면 잘 봐.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인데 자 대칭성 이용해보자. 이거는 1보다 큰 길이야. 근데 이만큼의 길이는 여기에서 원점 대칭성을 딱 이용해봤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거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요즘에 딱 찍혀. 그러면 원점 대칭 쓴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 같아. 근데 이만큼의 길이랑 여기가 2분의 1이거든? 1이 못 돼서 무조건 k 플러스 1은 이 대칭축 극대값을 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원점 대칭성 이용한 거야. 1 여기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1보다 커서 k 플러스 1을 어디다 표시해야 되지?
아, 원점 대칭 쓰면 되지. 그럼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 같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지. 2분의 1보다는 조금 큰 숫자지만 1은 안 되니까 그 1이 되게 구간을 잡으려면 이 극대를 넘어서 이 지점에다 그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 생기니? 아니요. 왼쪽 끝에서 생겨요. 그래서 모순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만들어져, K값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선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재차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를요, K 라고 잡고 여기를요, K 플러스 1로 잡게 되면은요, 결국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 생기니? 네, 생겨요. 그러면은요,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대칭성에 의하면 이 길이는요, 1보다 어때요? 커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 다음에 K-1을 표시해야 되는데 K-1는 어떻게 표시해요? 똑같이 대칭성 이용해서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 했을 때 1보다 작으니까 1은 이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요. 즉, 그래서 K-1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부터 이렇게 네가 K까지 이었을 때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 나오니? 네. 되네요. 선생님, 그럼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된 이 상황이 최대값이 되는, 아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K의 최소값이 여기에요? 그럼 재차 확인. 이걸 경계로 해서 이 K를 이게 최소가 아니라 가정하자. 그러면 이 왼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가? 조건 만족하면 얘가 최소값이 아니죠. 자, 그럼 K를 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요, 이게 자 같은 역할이잖아? 그럼 여기로 됐을 때 얘가 1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갔을 때 이쪽에 K 플러스 1이 잡히거든요. 그럼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 나오니? 아니요. 왼쪽 끝에서 나와요. 모순. 따라서 이 K가 최소값이야. 어떤 지점? 이거랑 같을 때. 끝났다. 자, 그래서 T가 3보다 클 때는요, 4보다 작을 때, 요럴 때 GT는요, 이거랑 같을 때니까 하나의 함수 안에서 놀게 되네요. 그럼 하나의 함수가 밑에 함수죠.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K 집어넣은 거, K제곱 플러스 TK랑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3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T에다가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K 제곱에 플러스 TK에다가 마이너스 3K 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2K니까 마이너스 6K 될 거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TK 그 다음에 플러스 T야. TK 다 날라가. 그럼 K 값 구하는 거니까 6K는요 얼마가 됩니까? T마 3이다. 따라서 K 값은요 6분의 T마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결국 얘가 얼마가 된다? 6분의 T마 3이다 하면서 너네들은 아까 처음에 시작한 모든 T를 관찰할 필요는 없었고 문제에서 요만큼으로 잘했으니까 난 요만큼만 구했는데 너네들이 지금 풀어봤으면 알겠지만은 결국 이게 길이가 1 되는 걸 기준으로 얘가 1보다 작아질 때 1보다 커질 때라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문제에서 1점 얼마라고 준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경계는 딱 3이었던 거야. 여기일 때 이 함수는 전부 다 누구였던 거야? 얘였던 거고 즉 3보다만 커지면 다 누구다? 얘라고 이제 일반화할 수가 있을 거야. 제대로 이걸 설명을 이해했다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야. 그냥 계산 문제야. 그러면 결국 그 계산은 뭐 하라는 얘기냐면은 2부터 4까지 6GT 마 3의 제곱이야. 6GT 마 3의 제곱이야. 2부터 4까지. 자, 2부터 4까지 6GT 마이너스 3의 제곱의 DT에다가 몇 배 하세요? 3배 하세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는 2부터 4까지인데 그 안에서 구간이 갈렸잖아. 그치? 너네 나누면 되죠. 그러면 3배는 나중에 처리합시다. 여기만 봅시다. 자, 2부터 또 이거 전개하지 말고 2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그 GT가 누굽니까? 얘예요. 그럼 6 나눠주고 3 빼주고 제곱하니까
6t-9의 dt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다음 플러스 3부터 4까지는요. 여기다 6배. 그러면 t마 3. 거기서 t를 3을 빼세요. t마 6의 제곱이야. 이게 dt.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여기다 6 나누고 마3하니까 t마 6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다가 몇 배 해라? 3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계산해 주시면 3에다가 자, 이거 얼마 나와? 2분의 1이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9t 해서 2부터 3까지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t 마이너스 6의 세제곱에 3부터 4까지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지. 자, 그럼 3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3에다가 자, 9 마이너스 4야. 5지. 9 마이너스 4니까 5 마이너스 자, 9에다가 3 마이너스 2니까 1이야.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에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3승이니까 마이너스 8이야. 거기다 마이너스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마 3에 3승이니까 마이너스 27이야. 자, 계산 3에다가 3, 5, 15 마이너스 9 그리고 나서 마 3 계산합시다. 이거 계산하니까 19죠. 자, 그러니까 3분의 19야. 됐지? 자, 6이지. 그럼 6, 3, 18이야. 그 다음에 19야. 따라서 정답 얼마다? 3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결국은 이 k 값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근데 뭐에 따라 바뀌어요? t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그 t를 다 관찰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경계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경계는 막 잡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처음에 어떻게 잡았어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아, 내가 지금 이 함수에 분석하는 것은 얘가 최대값이 돼야 되고 오른쪽 끝에 최대값이 되는데 이 구간의 길이가 항상 1로 일정해요. 그러면 1이라는 길이가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숫자가 3분의 마t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t였고 여기 0이었고 여기가 3분의 t였고 6분의 t였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길이가 어딘지 그 자가 없어요. 좌표로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t라는 경계를 먼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 t라는 경계는요. 그러면은 얘가 3분의 t니까 t가 1. 얼마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3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1이 딱 돼요. 그리고 2차 함수니까 선대칭성이니까 딱 잡았을 때 편해요. 그러면은요. 이걸 t가 3보다 커졌을 때 3보다 작아졌을 때 이 길이가요. 원래 1로서 역할을 했었는데요. 1보다 작아지니까요. 그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1이 생길 거고요. 이 길이가 더 짧아지면은요. 밑에 생길 거고 이 길이가 길어지면은요. 1이라는 자측정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K를 이 경계로 먼저 확인하고 커트해내고 그게 진짜 최소인가? 라고 생각해보고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실수가 변함에 따라 어떤 함수 값들을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답은 37이고 이렇게 해서 7월 교육청 주간식 문항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하시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17번, 29번 가형 시험지 꼭 풀어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